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인데, 한 분이 그 유튜브를 보시고서는 질문을 해오셔가지고, 저도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아유, 이건 아닌데. 근데 그 조회수가 거의 뭐 100만 가까이 되는, 호응을 또 그 댓글에 보니까, 의사로서 참, 용감하게 글을 쓰셨네요. 뭐 말을 했네요. 라고 하는, 그, 이게 참 이게 그 현대 들어와서 미디어라고 하는 게 개인 미디어가 많이 발달하고 저도 이거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검증 안 된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분이 질문한 것은 이제 콜레스테롤, LDL 수치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강의하신 분도 보니까 의사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내분비 전문의 같지는 않으신데 뭐 대학에서 또 교과서에서 잘못 적혀 있는 것을 지적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용감하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맹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거리에서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왜 믿지 못하는가 하고서는, 어떻게 강요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고, 분명히 어떤 맹신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일 텐데, 이 콜레스테롤 LDL에 대한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는 이런 거예요. LDL이라고 하는 것은 콜레스테롤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의사들이 제약사들과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너무 이제 병을 만들고 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고혈압 약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서도 한번 이슈화가 됐던 그 내용이긴 한데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제약사들의 로비에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아니다 하고 이제 거부를 하게 되면은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은 전체 콜레스테롤 중에 한 20%가 채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간과 장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간에서 나올 때는 아주 그 고밀도의 VLDL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와서 바로 V자는 떨어져 버리고 나서 LDL 형태로, 우리 혈관을 이제 돌게 되는데요. 돌 때는 이제 단백질로 쌓여서 담즙 형태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장, 대장을 통해서 우리 변이 이제 노란색이나 황금색으로 이제 보이게 되면 좋다라고 하는 게 결국 이 담즙이나 섞여 나와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버려지는 거는 담즙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28g 정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2g 정도가 버려지고 나머지는 다시 재흡수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재흡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의 일생을 보게 되게 되면 VLDL에서 간에서 나와가지고 LDL로 혈관을 통해서 돌다가 HDL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통해서 다시 간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게 되고 또 이러한 것을 갖다가 혼자 도는 것이 아니라 감싸고 있는 수용체가 있게 되는데 이 수용체가 LDL을 녹여서 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이제 그 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LDL 수치가 이제 과하게 높아지게 되다 보게 되면은 혈관에 동맥경화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혈행성 질환을 일으키게 되고 또 뇌졸중 이나 이런 그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LDL 수치를 과거에는 130 이하로 떨어뜨린다 했지만은 현재에서는 예를 들어서 당뇨나 고혈압 또는 연배가 높거나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50 이하, 60 이하로 떨어질 것을 갖다가 권해주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근데 그 유튜브 분이 이제 주장하시는 것은 LDL이 떨어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사망률을 보니까 오히려 떨어뜨려져 있는 분들이 사망률이 높더라라는 말도 하고 있는데 당연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논의했더니 연관성과 또 그 인과성을 갖다 논의하게 되는데 A가 되니까 B가 되더라. 근데 A 때문에 B가 됐다. 라면 인과관계가 되는 것인데, A가 있는데 B도 돼 있어. 이건 서로, 연계가 있네? 근데 이건 A가 B와 서로 원인, 결과의 논의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간암이나 간경화나,
또는 당뇨가 심해서 어떤 합병증이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간에서 LDL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LDL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니겠죠.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 건강이 나빠지니까. 특히, 이제 폐경기에 들어서는, 갱년기에 들어서 폐경기에 들어서 여성분들, 이 고지혈증은 남성보다 여성분들에게 많이 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콜레스테롤은 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성호르몬을 만들고 남성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게 되는 전 단계이고 피부를 보호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우리 몸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게 되면 마치 이제 써야 될 어떤 그 대상이 없어지게 되니까 남는 콜레스테롤들이 또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한 40, 50대 이후, 그러니까 갱년기에서 폐경기 넘어간 뒤부터는 남성과 여성에서의 발병률이 한 2배 정도로 여성한테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더 자세하고 깊이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교과서적이고 전 세계에서 여러 논문들에서 이제 입증이 돼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제를 갖다 고지혈증일 때는 섭취를 하게 되는데, 복용을 하게 되는데, 이 스타틴을 복용한 군에서의 어떤 그 혈행성, 뇌졸중이라든지 동맥경화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발병률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반면에 먹다가 중단을 해버렸어. 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더 바운딩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받은 뒤라면은 영양제를 복용한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듯이 안경 벗어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안경 덕분에 밝은 이 세상을 보고 있을 수 있듯이 가급적이면은 중지하지 않고 계속 복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교과서에 있고 또 전 세계 학회에서 저명한 분들이 하는 얘기이고 어느 대학병원을 가더라도 전문의 분들이 유사하고 똑같은 얘기를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